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트레이딩 기법 강의 시리즈로 시가 매매, 종가 매매에 이어서 단기 스윙 매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스윙은 당일에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시가 매매나 당일 매수, 다음날 매도가 이루어지는 종가 매매와 달리 이틀에서 약 2주 내지로 종목을 보유하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한 달 이상 보유할 수도 있고 기간은 탄력적이에요. 정확한 기준 아래 진입 시기를 잘 잡으면 상승 한 파동을 다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했을 경우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초보자분들 중에서는 종목을 며칠 동안 보유하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스윙 매매는 반드시 익혀놔야 합니다. 모든 실전 매매 고수들은 스윙이 가능한 종목 안에서 데이트레이딩을 하라고 말합니다.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매매건 종가 매매건 상따건 단기 스윙이건 단기 매매할 때 좋은 종목은 디테일이 조금씩 다를 뿐 결국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첫 테마가 형성된 주도주는 모든 기법이 통한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스윙 관점까지 익히시고 나면 종목을 고르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실 겁니다.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한 시가 매매, 종가 매매와 달리 스윙 같은 경우는 알려드릴 게 너무나 방대하고 관점도 다양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파동과 지지 저항, 이평선의 수렴과 발산, 거래량 분석, 보조지표 활용, 시황 분석, 좋은 돌파 자리와 눌림목 자리 구별, 세력의 의도 파악 등 기본적인 피지컬은 갖춰야 확률이 높아져서 사실 초보자분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매매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어렵게 알려드리기보다 최대한 따라해보시기 쉽게 함축해서 말씀드리고 종목 사례를 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세력의 매집이 포착되면 10분할, 20분할로 모아가는 방식도 있고 기대감을 주는 일정이 명확한 날짜로 특정되어 있는 종목을 분할 매수하다가 재료 소멸 전에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는 일정 매매 등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보편적으로 수익 매매하기 좋은 종목의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트상 흐름이 좋은 종목 보셔야겠죠. 상승할 자리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정배열, 신고가 종목이 좋고 이전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나 돌파 이후 저항이 지지로 바뀐 것이 확인된 종목이 좋습니다. 오랜 기간 만들어진 박스권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할수록 굉장히 좋은 신호이고 이후에 조정이 얕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주식은 상승 파동이 강하고 조정 파동이 약할 경우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파동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박스권 혹은 정고점 돌파 시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 좋습니다.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상승 초입 구간이 만들어진 종목이 아니면 거의 수익 종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바닥에서 조금씩 매집하고 거래량을 안 터뜨리면서 조용하게 올리다가 한 번씩 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고 나가고 이런 거는 요즘에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최근에 거래대금 터진 종목으로 보세요. 세 번째, 이건 늘 말씀드리죠. 거의 다 통용되는 건데 재료의 지속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 초입 구간이 만들어지는 종목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이벤트성 이슈인지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나올 만한 이슈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재료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셔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가 FDA 무슨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그 승인이 결정되는 날짜 전에 한두 번 슈팅 나왔을 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최근으로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시즌2 기대감으로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런 종목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를 방영 날짜인 12월 26일 이후까지 들고 있는 거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날짜가 특정된 이슈일수록 그 전에 목표치를 정해놓고 상승분이 나오면 거의 청산을 다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수급을 보는데 무조건 외국인 기관이 산다고 따라 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 안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포가 특정된 종목, 예를 들어 요즘은 기관이 끌어올리는 종목이 많은데 주포가 기관이다 그러면 기관이 소량 던질 때 조금씩 비중 조절하고 기관이 강하게 던지면 같이 던지는 식으로 매도 기준을 삼습니다. 테마가 안 죽었을 경우에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지 지켜보다가 다시 들어오면 함께 매수하고 끼 있었던 종목이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관점도 좋아요. 이런 거 흐름을 잘 타면 비교적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확실한 재료로 급등 첫날 상따에서 가져가고 이런 거 아니면 시총이 너무 적은 종목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윙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갔다 그러면 시드가 어느 정도 불어난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소형주에 잘못 물리면 너무 크게 잃어요. 당일 단타는 변동성 작은 종목, 막 하루에 많이 올라야 2, 3% 오르고 이런 종목 하면 재미가 없고 힘들지만 스윙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대형주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익을 크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해도 피해가 크지 않은 시총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으로 하시는 게 시드가 클수록 덜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중 조절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윙이라고 해서 오늘 한번 사고 며칠 뒤에 슈팅 나오면 한번 팔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돌파 자리에서 10% 정도 비중으로 샀다고 치면 눌리는 자리 확인하면서 또 조금씩 사고 한 번 슈팅이 나오면 심리를 위해서라도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변동폭이 작아지면서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수익 실현한 금액을 담보로 비중을 좀 더 싣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쉽게 드릴게요. 일곱 번째, 이거는 기본인데요.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종목이 좋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이제 거래량이 예전처럼 절대적인 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파동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의 강약을 함께 보시면서 거래량을 체크하시면 급등 이후 조정을 받고 추세 상승을 일으키는 종목을 보다 용이하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세력 입장에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 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자전거를 탄다고 해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때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작용해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내려가죠. 가만히 있어도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는 관성을 받아서 가속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는 것을 멈추려면 또 브레이크를 잡아야겠죠. 여기서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걸 그대로 주식시장에 대입하셔서 힘이 많이 작용할 때는 세력이 개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주가가 강한 저항 구간을 뚫고 강하게 상승할 때 세력이 개입한 겁니다. 상승 이후에 하락하던 것을 멈추고 다시 밀어 올리는 것도 세력의 개입입니다. 제가 아마 거래량 강의를 했을 때 상승할 때 돌파할 때의 거래량은 필수지만 하락할 때의 주가는 시장의 무게로 인해서도 하락하므로 거래량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일정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되는 종목, 이게 여러 번 확인될수록 주포가 관리하는 종목이라는 게 확실해지죠. 이것이 주가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른 요소들이 함께 갖춰져 있다면 강한 추세 상승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요즘 세력이 얼마나 악질적인지는 제가 사례를 준비해서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세력의 개입은 강한 힘이 작용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진짜 돌파, 진짜 눌림목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돌파가 함정이 아니라면 눌림목 조정도 제대로 나오겠죠. 스윙은 좋은 돌파 자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좋은 돌파 자리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는 신고가 장대 양봉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역헤드 앤 숄더, 이중 바닥, 삼중 바닥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패턴이 나오면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돌파 이후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올리는 패턴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면 완벽합니다. 이때 첫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가장 좋은 게요.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나오면서 고점과 저점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중요한 지지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이평선이 수렴됐을 때가 1차 매수 타점, 두 번째 돌파가 나왔을 때가 2차 매수 타점입니다. 이제부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례 없이 설명드리려고 하면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져서 그냥 제가 운영 중인 공부방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드렸던 스윙 종목 몇 개의 타점을 싹 다 오픈하고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한 내용과 함께 복습을 해보시면서 제가 왜 그 시점에 공유를 드렸을지 스스로도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SY스틸텍 10월 18일에 여기 올리면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10월 18일 SY스틸텍 스윙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 박스권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 금일 종가 자리에서 지지받거나 조정 이후에 돌파할 경우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스윙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10월 18일이면 이날이죠. 요날 10월 18일 요 캔들입니다. 자, 돌파했다는 거는 어디를 돌파했다는 걸 말하는 거냐면 여기 있죠.
여기서 한번 맞고 여기서 한번 맞고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저항 맞고 떨어진, 근데 고점이 살짝 높아진 게 유의미한 거죠. 그리고 저점도 높아졌고 이렇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이날이 아마 블랙먼데이였지만 여기서 변동폭이 이 상승에 대해서 변동폭이 이 정도 나왔던 것보다 이 상승에 대해서 변동폭이 여기서 이렇게 줄어든 게 또 굉장히 좋은 신호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가 나온 거죠. 이 자리에서 10월 18일에 또 뭐 러시아 우크라 종전 기대감이라는 재료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던,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때는 더 핫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료의 지속성 또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시스템은 자, 10월 22일에 하나시스템 스윙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당시에 방산 테마가 살아 있었고 지속성도 있었고요. 이평선이 뭐 수렴하면서 방향이 정해지기 직전이다. 그리고 중요한 저항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다. 밀리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우상향으로 방향이 명확해지면 매매에 참고해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 10월 22일 차트를 보면 이날일 텐데, 네, 요날입니다. 이후에 요렇게 상승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단기간 동안 이전에 여기 계속 맞고 떨어지던 부분,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그랬던 부분, 여기서도 윗꼬리 달고 음봉 나오고 여기서도 윗꼬리 달았던 부분을 그냥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하면서 단기선부터 방향을 돌리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뭐 기관 수급도 확인해 보면 10월 22일, 네, 이날이잖아요. 보면은 이날이 10월 22일이에요. 그 전에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었죠. 기관 수급이 좋았죠. 근데 이렇게 기관에서 들어오다가 요때 잠깐 매도가 나옵니다. 한 것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매도가 쭉 나왔어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볼게요. 10월 30일, 네, 요날부터 11월 5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온 건데 1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11월 6일에 수급을 보면 자, 이날이거든요. 이날 다시 이때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기관이 매집하면서 좋은 신호가 나왔던 종목이 한번 눌리고 나서 다시 갈 때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실한 돌파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받던 구간, 의미 있는 구간을 갭으로 뚫고 올라가는 게 나오면 수급도 좋고 이러면 재료도 살아있고 이럴 때는 좀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경험이 쌓이면. 자, 다음으로 비보존 제약. 비보존 제약이 10월 25일이네요. 자, 10월 25일 비보존 제약 스윙 관점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요거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소형주니까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10월 25일에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했고 다음 고점까지 간다면 폭이 굉장히 크다. 큰 수익률이 기대되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다음 영업일에 조정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25일 한번 보죠. 자, 10월 25일이면은 이날입니다. 상승 초기 구간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10월 25일 요 캔들 체크해 놓겠습니다. 일단 여기 돌파하고 이걸 좀 지울게요. 윗꼬리 봐야 돼서. 윗꼬리 나온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요. 그 전으로 가면 이제 종가는 이 자리예요. 종가는 이 자리. 그러니까 일단 이 정고점 요 부분을 뚫어준 거고 그 다음으로 여기서 음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뚫고 내려간 부분 그리고 저항받았던 부분을 터치하면서 좀 강하게 여기서 상승이 나온 거죠. 이날 제가 공유드린 날 이날에 10월 25일에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조정까지 잘 나오면은 그 다음 고점으로 딱 보이는 데 있죠.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 이 부분까지는 자, 여기 맞은 부분 있죠.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굉장한 상승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시나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이 돌파된 자리가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13,600원까지 10월 25일부터 큰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기까지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되는 저항 구간에서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심리를 위해서라도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해두셨었겠죠. 자, 다음으로 BHI 보겠습니다. BHI는 10월 28일 처음 드렸네요. 10월 28일 자, 10월 28일 BHI 스윙 관점으로 공유드렸고요. 횡보 구간을 돌파 갭으로 뚫어낸 이후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모두 코스닥이 음봉으로 쭉 빠진 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 날인데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조정받고 상승이 이어갔다는 것이 좋은 신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BHI 10월 28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10월 28일 이후에
여기까지 한파동 상승이 쫙 나온 거죠. 근데 이전에 뭐 여기랑 여기 이 부분이 시장이 되게 크게 빠진 날이었어요. 근데 여기 의미있게 돌파 갭으로 뚫고 올라간 날 이 돌파 갭을 메꾸지 않고 여기 밑골이 달린 부분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 구간에서도 지지 자리를 지켜주고 여기서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이 시점에 제가 공유를 드린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오고 매수 타점이 좋으면 단기간에 상승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셔야 되고, 이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이런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 요럴 때 재매수를 또 노려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날 드리고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수익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원전 너무 좋았죠. 뭐 정치적인 이슈 없었을 때까지는. 다음으로 아직 많이 남았는데 조금 그냥 줄일게요, 여러분. 뭐 충분히 2개 정도만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서 2개만 더 보죠. 자, 다음이 S&T 에너지. S&T 에너지는 11월 6일. 자, 이것도 11월 6일 S&T 에너지 단기 스윙 관점 공유, 그리고 금일 박스권 돌파. 신중하게 접근할 경우 내일 14,000원 부근, 그러니까 이날이 11월 6일이니까 그 다음 날에 14,000원 지지 확인, 부근에서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매매에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S&T 에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6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이날 돌파가 나왔다는 건 여기예요. 여기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부딪혔던 이 자리를 이날 뚫고 윗꼬리는 달렸지만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바디가 나오면서 여기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딱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죠. 그리고 다음 날에 14,000원 부근 지지를 받으면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날이 11월 7일이잖아요. 이날 저가를 보면 13,850원이에요. 그러니까 밑꼬리를 단 게 14,000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동일한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돌파가 되고 나서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되면 한 차례는 상승 파동이 재료가 지속된다면 나아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나왔고요.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고점도 계속해서 깨주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공유드렸었던 이스트 소프트 보겠습니다. 스윙으로는 마지막으로 공유드린 게 이거였어요. 12월 6일. 자, 12월 6일 이스트 소프트 스윙 관점 공유드린다. 이때 그 전에도 제가 차트상 되게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렸었죠. 이스트 소프트는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금일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 이게 이날 쭉 빠졌어요. 근데 제가 공유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스윙 종목 공유 드릴 때 기준봉이 나온, 그러니까 오르는 시점에 공유를 드린 적이 많지만 다음 주에 이스트 소프트의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공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스트 소프트 12월 6일 장대 음봉 나온 날 이날이죠. 자, 이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날 공유를 드린 겁니다. 이날 쭉 빠지고 나서,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날이 금요일 캔들이에요. 이렇게 상승 파동이 쭉 나왔습니다. 제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정확하게 제 예상이 적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날은 조금 뭐 설명드리기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과잉 반등이라고 봤던 이유는 이게 주포가 기관 투자자예요. 기관이 이제 소량 매도를 이때 했었지만 개인이 진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관이 그동안 뭐 사들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 지속성도 살아있고 자연스러운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 받을 구간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이거는 과거니까 다. 자, 오늘은 자, 한화오션을 공유드렸어요. 중단 오랜만에 단기 수익 관점 이스트 소프트 이후로 공유를 드렸는데, 요거 뭐 일봉, 주봉, 월봉상 모두 좋은 시점이고 재료도 좋고, 하지만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셔라, 연습하셔야 되니까 이건 그냥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거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절대 뭐 이거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교육을 하면서 스윙 관점 공유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제 하나오션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가 일단 딱 봐도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죠. 근데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갭으로 돌파하고 나서 이 자리 부근이 지지로 바뀌면서 조정을 받다가 이 자리를 깹니다. 그리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다가 또 깨고 올라간 거죠. 이제 이 부근이 지지로 확인이 되면 하나오션은 추세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렸던 시간이 12시 30분, 5분봉으로 볼게요. 12시 30분. 뭐 이때죠. 이때, 요때. 그리고 나서 지금 지켜주면서 소폭 상승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중에 이제 함께 공부방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것만 봐서는 완벽하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같이 종목 공유받고 제가 시시때때로 좀 사소한 것들, 관점 공유하는 것들 공부방에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이해하시는데도.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먼저 이제 구독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공부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